근데 저는 항상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고 더 투자할지도 계속 그렇지만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1, 2년 하는 거 아니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가 놀랐던 게 작년에 진짜 2022년 하반기에 정말 전저점을 찍은 게 이제 확인됐잖아요. 한 번. 그랬을 때 매물이 진짜 좋은 데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 한두 개 물건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째려보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네. 완만한, 느리게 가는 이 하락장, 연착륙, 이렇게 분위기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꾸준히 갈 수 있어서, 네. 이럴 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그쵸. 굴곡이 크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회에서 급하신 분들이 한두 개 물건 정말 눈먼 물건이라고 하죠.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경매 너무 좋죠. 요번에 경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차도 경매 얘기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시중보다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연 1억 싸게 받을 수 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낙차를? 그럼 지금 그런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경린인데. 경린이어도 네. 고가 낙찰만 아니면 병아리처럼 입찰가를 막 높게 쓰지만 않으면 지금 네. 뭐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오히려 메리트 있고 솔직히 다주택자 아니고 채수가 별로 안 되고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 이 사람들은 경매로 하면 너무 좋은 게 지금 다주택자들 취등록세 중과 완화 안 해줬잖아요. 못 움직여, 묶여있어.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어. 그 사람 묶여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지. 나는 저 같은 경우 다주택자로 들어가려고 하면 취등록세 12%뺀 나머지에서도 수익이 나는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수익 나는 구간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블로그 통해서 또는 메디테라님 유튜브를 통해서 뭐 대략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우리 흐랭이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위기 이 뜨겁지도 않아. 그렇다고 막 얼어붙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느낌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23년도 상반기에 강남 쪽에 서울의 강남 쪽에서 먼저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좀 에너지를 어느 정도 키워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 6월 이후 6월까지는 강남 쪽, 강남 3구, 4구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뜨거웠어요. 특히나 이제 송파가 가장 앞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좋은 건 송파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초 강남, 뭐 강동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5, 6월 달 지나서 이제 양천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물이 이렇게 조금 퍼져나가고 그런 분위기였다가 예. 6월, 7월 이때쯤 돼서 나서 에너지가 조금 줄기 시작해요. 그게 그 연초에 나타났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매수세가 확 붙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하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서 호가가 점점점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작년 전저점이 뭐 엘리트 기준으로 잠실 엘리트 기준으로 18억까지 빠졌었거든요. 작년 전저점이 30평대 기준. 근데 그게 한 3, 4월, 5월 달쯤 됐을 때 23억, 24억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벌써 6억 갭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뜨겁게 거래가 됐었는데 호가가 그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24억 대니까 이전에 전고점이 28억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계속 더 올라갈까? 그리고 약간 그 가격 주고 사기에는 너무 좀 뒤돌아봤더니 18억, 막 20억 이런 거 있는데. 잠깐인데 지각비가 5억?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빨랐어요. 진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성남 수정구의 상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1월에 갔는데 급매 없다고, 늦었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스는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늦는 뉴스는 3, 4개월, 좀 빠르다 싶은 뉴스는 2, 3개월 차이가 있어요. 막 한참 뜨거울 때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 막 뜨거워서 정리되는 분위기에 뭐 매물이 없다, 급매물 소진됐다, 뭐 집값 날라간다,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되게 많이 늦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은
그 강남의 뜨거웠던 열기가 강북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강북에서도 에너지가 지금 너무 작아요. 사실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가장 바닥에 저점을 찍었던 시기가 2012년인데 그 거래량에도 올해 거래량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래량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수준이 올해 수준인데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가 뭐 크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게 거래량이 너무 작은 거지. 그래서 강북 쪽의 에너지도요. 마용성 이외에 크게 뭐 번져나가지 않았어요. 요새 또 크게 많이 나왔던 게 미미삼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미삼이 가운데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미미삼 위에 이제 재건축 그쪽 부지여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눈여겨보는 건데 거기가 4억대 막까지 나왔었대요. 20평대가. 근데 그게 지금은 올라서 5억대, 6억대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게 완전 가격이 메리트 있게 떨어진 물건만 사람들이 핀셋처럼 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지돼 오다가 그 거래량마저도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폭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네, 한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거래량에 비해 지금 하반기에 나타나는 9월달, 10월달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잖아요. 2, 3개월 걸리니까 거래량은.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거의 잘 나와야 3분의 2, 못 나오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다시 급감했어요. 대신에 전세 거래량은 완전 지금 뭐 역전세 하반기에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제 역전세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요, 전세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가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내가 2년 전에 진짜 고점 전세가를 받았던 사람은 역전세가 나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되겠지만 이전에 전세가도 저점을 찍었던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올랐고 지방 같은 경우 조금 큰 도시는 5천 그리고 작은 도시는 뭐 1, 2천 정도 회복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준비해 주신 장표를 보면서 네네네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거래량이거든요. 네. 전국 거래량 이게 4월 월별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네. 월별로 가져왔을 때 지금 4월의 분위기가 제일 좋았어요. 뭐 12월 달부터 좋아진 데도 있고 1, 2월 달부터 좋아진 데도 있는데 대부분 통계가 지금 뾰족하게 막 그때그때 현장을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4월 달, 5월 달이 가장 분위기 좋은 걸로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나타나는 걸로 보면 세종이 원래 거래 비율이 낮았었단 말이에요. 100%가 안 됐었어요. 월평균 거래량이. 근데 매매 거래량이 128%로 높았어요. 세종이. 근데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셔야 될 건 거래 비율보다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거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 거래 비율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월평균 거래 비율. 128%라는 게 어떤 의미죠? 만약에 지난달에 100건 거래됐는데 이번에 128건이 거래됐으면 128.7 정도가 되겠죠? 아, 그럼 전월 대비 기준인 네, 거예요? 그 전월 대비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부동산 지인데 전월 대비도 있지만 그 해마다 그 월마다 그 계절마다 그 월평균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이 거래 비율이 128%로 4월에 좋았잖아요. 충남이 76%예요. 지방은 그래도 세종은 특별시라서 특별하니까 얘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세종이 457건, 충남이 1834건이에요. 서울 저 밑에 3000건 있고 48.4%예요. 네. 4월에도. 네. 근데 5월에 세종이 120%, 충북이 88% 좋아졌죠. 70%보다 80%로 좋아졌잖아요. 대신에 거래량은 오히려 좀 줄었고 전북이 오히려 좋아져서 올라왔고 근데 상위권의 거래 비율이 좋은 거래가 좋아지는 애들을 위주로 볼 거예요. 서울은 어때요? 46%로 별로 그게 좋지 않죠. 네. 4월에도. 네.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니고 일부 지역, 일부 단지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뉴스에서 크게 자극적으로 나왔었던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도 128%, 120%, 85%로 거래량이 줄죠. 6월 달 되니까.
그리고 5월 달에 80% 보였던 애들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70%로 줄었어요. 지방이 좋은 애들도. 네. 그러고 나서 7월이 되면 세종이 없어졌죠. 세종이 60%로 확 줄었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90%로 올라왔고 80%. 그러면서 이제 지역이 바뀌었다는 느낌이죠. 좋았던 지역이 이제 내려가고 힘을 못 썼던 애들이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그 다음 차례가 된 거지. 지역이 바뀌면서. 다음 차례 됐는데 그 에너지가 100%를 넘을 정도는 아니고 90에서 80% 정도로 유지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먼저 오를 애는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례 지역들이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8월에 충북이 98.6%, 세종이 94.4%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9월에 세종이 90%, 충북이 76%, 73%로 어때요?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완만하게 약간 네. 천천히 그러니까 뾰족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확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거래량이 어차피 올라온 것 자체도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올라왔다가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23년도 상반기에 에너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수도권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 역량을 가장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뾰족하게 본다고 하면 서울로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서울의 지금 거래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23년도가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23년도 거래량 늘어났다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10년치를 갖고 왔는데 10년치로 봤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미미하죠.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거래량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같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집주인이야.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집에 내놓은 내가 10개 갖고 있어. 몇 개 내놓으실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잘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매물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전에 매물량을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좀 되니까 이제라도 팔아볼까 하면서 너도 나도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막 집값이 진짜 막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아서 나는 집 나중에 갖고 있다 나중에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뉴스에서는 매도자랑 매수자랑 줄다리기 하고 힘겨루기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매도자분이 그렇다는 건 조금 자기가 시기를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진짜 안 팔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뻗댕기다가는. 아. 뭐 밀당도 잘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렇고 전세는 반대예요. 이전에 10년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그러네요. 뾰족하게 확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이게 10,000건이잖아요. 한 줄에. 10,000건인데 이게 몇천 건이 이렇게 확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증거고 매물량은 어때요? 2022년 하반기에 최대 개수를 찍고 이거는 정말 급락했잖아요. 매물량이. 전세로 가자 이런 느낌이네요. 매매보다는. 그러니까 매물량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어서 이제는 거의 진짜 이전에 집계했던 거에 바닥 수준에 거의 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매물량을 볼 수 있게 이걸 캡처를 또 해왔어요. 봐보세요. 매매는 매물량이 73,000건이에요. 거래는 2,800이야.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그죠? 제가 산수가 좀 약해가지고. 많이 납니다. 3,000 건 대비 7만 건이면 얼마예요? 물건 막 10개 넘게 나와 있는데 5%가 안 되죠. 한 25개 정도 물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1개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에요. 매매는. 전세는 어떠냐? 매물이 46,000인데 거래는 15,000이 돼요. 그러면 약 한 뭐 한 30 몇 %가 뭐. 네네. 그러면 한 3-4건 시중에 나가면 서울은 전세가 한 3-4개 정도 나와 있을 때 그중에 내가 1개를 거래하는 비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25개 중에 1개 거래되는 거랑 4개 중에 1개 거래되는 거랑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강남 지역은 지금 좀 전세 매물이나 뭐 이런 쪽에 매물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강북 쪽으로 하반기에 에너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마포 쪽으로 가면 월세 없고요. 전세도 1-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사철 되니까 차츰차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져가지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직 매매 분위기는 강남 쪽, 강동구 쪽은 호가가 붙어서 조금 뭐랄까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라면 마포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면 빨리 사야 돼. 아직까지도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예요. 마포 사요? 마포 좀 기다리시는 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후에 지금 보시면 또 올해 하반기에 특징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또 매물량 그 공급 부족하다. 3년 후에 공급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9.16 공급 대책 나왔잖아요. 근데 까보니까 어때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급 대책이 없고 이후에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없는 건 너무도 명확하고 인허가 뭐 안 나오는 거. 지금 또 설레발 치는 건 문제는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한 거지 지금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입주장에 막 사람들이 전세가가 흔들리고 매매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막 입주장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번에 원베일리 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반포 원베일리 8월 입주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포 아노일스 어쨌든 이름도 엄청 그래요. 개포동에 그 개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돼서 이번에 입주장이 11월 달에 있거든요.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매물이 많긴 많은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별로 없고 가격이 안 낮아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전에 전저점 있잖아요. 전세가격 전저점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가면 거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인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입주장에 새 아파트니까 뭐 걔는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요새 다 신축 좋아하고 뭐 매매 거래 안 하고 다 전세 가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해서 그럼 신축 빼고 그 옆에 신축이 들어오면 주 옆에 준신축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준신축들을 가봤어요. 그 옆에 있는 준신축들에도 전세 매물이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고 신축이랑 전세가를 똑같이 내놨는데도 걔도 안 떨어지고 얘도 안 떨어지고 전세가가 짱짱하게 가요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제 이후에 공급 물량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전세물 수요로 쫙 갈아타가지고 거기를 짱짱하게 받쳐주고 이제 또 한 번 시장이 변화하는구나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메리테라님 책 잘 읽었습니다. 언제쯤 삼본, 중동, 분당, 일산이 재건축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하나 무너져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건축 진행은 빨리 되지 않을 거고요. 내년 초에 총선 있잖아요. 근데 총선 전에 우리 노후의 도시 특별법 세부 지침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때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의 그런 호재는 의미 없다. 1도 없다.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전저점에서 5에서 10불, 그러니까 물론 입지마다 틀려요. 제가 그걸 또 패턴을 조사를 했거든요. 1급지 애들이 전저점 찍은 거에서 얼마나 그 이후에 하락이 끝났을 때 얼마까지 더 떨어지냐. 2급지는 얼마 떨어지냐. 3급지는 얼마 떨어지냐. 이거를 각 지방마다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급지 애들은 지난 전저점 2008년도에 축 한번 꺼져서 절벽에 마지막에 전저점을 찍은 가격이랑 2012년에 전저점 찍은 가격이랑 차이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2년 하반기에 전저점 찍은 가격에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5에서 한 10% 빠진 가격에 급매를 받다. 또는 내가 그 이상을 경매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본인의 솔직히 서울 강남 다 좋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보는 지역 안에서 1급지나 2급지 뭐 나홀로 떨어진 거 외곽 이거 보시지 마시고 지금은 좋은 지역 좋은 물건만 보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안에서 그렇게 가격이 메리트 있는 애가 나오면 갈아타기 하면서 자산을 점프하면서 이따가 회복되면 그런 애들이 한 번 갈아타기에서 더 좋은 데로 가면 걔네들이 더 상승하거든요. 그럼 또 갈아타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내가 꼭 투자를 못 하더라도 그 갈아타기만 잘해도 자산을 점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서울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수도권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게 네. 이후에 회복이 나타나면 물론 이후에 이제 지방 얘기 또 이따 물어보실 때서 지방 얘기 나오겠지만 규제는 지방 먼저 풀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뭐 이후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방이 먼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어쨌든 수도권이 좋아질 때 다음에 수도권의 회복장이 나타날 때의 모습이 지금에 나타난 모습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수자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23년도 상반기에 나타난 매수대의 특징이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고요. 입지 좋은 걸 좋아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회복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왜냐면 3년 이후부터 회복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3년 후에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축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지금의 신축이 더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신축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나 그런 패턴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그 서울 기준으로 제가 뽑아왔어요. 서울이 4월에 별로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3천? 근데 그 중에서 거래량, 이게 지금 거래량 수는 전월세 거래량 순으로 뽑아놨어요. 네. 왜냐고 한다면 지금 회복장을 보이는 수준의 좋은 지역도 저는 안정성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가 받쳐주고 그나마 전월세도 작년 2022년 하반기엔 전월세 거래도 진짜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 밀려왔었던 전월세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확 됐었는데 그 거래량이 잘 보이는 실수요가 짱짱하게 받쳐주는 지역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도 전월세 거래가 잘 되는지 실수요가 받쳐주는지 보고 거기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량 높은 순으로. 이때는 저희가 거래량이 2012년의 거래량보다도 지금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래 비율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럼 거래량을 먼저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서울이 3천 세대 거래됐는데 지금 매매 거래량 말고 전월세 거래량은 23,000건이 거래됐어요. 23,000건 중에 강남이 3,000건이 좀 안 되게 2,293건이 거래됐죠. 네. 송파가 2,000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뉴스에서 나왔던 지역들이 어때요? 고스란히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래량, 매매 거래량 순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매매 거래 비율 순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네. 전월세 거래량 순으로 세웠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시장의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근데 노원구, 서초구, 이제 구로구 보면 아시겠지만 노원구 빼곤 다 강남 쪽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마포구는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4월의 패턴은 강남 쪽이 강하게 나타나고 전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위주로 매매 거래량도 좋은 분위기가 나와서 거래는 많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은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뉴스에 이제 활활활 타오른다, 뭐 가격이 오른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던 거죠. 그런 분위기가 5월에도 유지가 돼요. 어때요? 송파, 강남, 노원, 서초. 근데 노원구는 좀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이 강북 쪽에서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수요분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노원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강남 지역들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유독 티가 많이 났잖아요. 네. 서초 강남에 비해.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남 서초도 이제 새 아파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섰지만 송파구가 대단지면서 새 아파트면서 준신축급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8년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장 겪을 때 송파도 가장 빠르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23년도 상반기 반등이 됐을 때도 가장 먼저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송파예요. 그래서 송파구가 지금 리드를 하게 있는 거죠. 송파는 항상 뭐 뉴스에서도 언제나 그 단지 이름이 항상 송파 잠실
좀 그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송파 잠실에서 에너지가 머물렀지 그 밑으로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장지랑 위례, 송파의 위례도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전월세 거래라던가 매매 거래가 많이 되긴 했어. 근데 뉴스에 뜰 정도로 신고가를 막 갱신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은 잠실 안에서 끝났다는 거지. 그 에너지가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딱 느낌 오시죠? 딱 그 갈 때만 가고 안 갔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헬리오가 송파의 헬리오가 전월세 거래가 쫙 빠지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성남이나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로 가보면 그때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이제 3, 4월, 원래 송파가 12월, 1, 2월 달에 사실 가장 피크 쳤었어요. 그리고 3, 4월에 이제 가시화되고 5월 달까지 데이터에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올라오는 순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올라오게 됐고 강남과 전월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매매 거래량도 이렇게 되고 이 상태가 6월 달까지 유지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거래량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쭉 가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1, 2% 정도는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에너지가 막 그렇게 확 타오른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에 진짜 에너지 있고 좋은 데만 좋지 나머지는 되게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에너지 있는 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붙었을 때 요 정도 가는지를 확인을 해놓으면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내가 좋은 지역 먼저 갔을 때 아, 이 분위기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경험을 못 해놓은 상태에서 가면은 아, 과연 이게 하락장이 끝나고 회복장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닌 건지 본인이 이제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사장님들 가면 분위기 안 좋은 데 가면 왜 왔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본인이 그런 분위기에서 선진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뒤로 갈수록 좀 줄어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서울도 그렇잖아요. 전월세 거래량도 2만 건에서 2만 건이 넘었는데 2만 건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거래량도 사실은 상반기에 23년 상반기에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할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전월세도 좀 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8월 달에 50% 거래 비율이 올라갔지만 어때요? 3,700건. 뭐 여전히 뭐 3,000건이고 전월세 거래량은 어때요? 18,000건으로 줄었죠. 네. 8월 되니까 다들 놀러 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9월 달로 한번 봐볼게요. 매매 거래량이 34.2%로 10% 줄었죠. 확 뭐, 줄었죠. 명절이 있어서? 명절이 있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상승장이 한참 뜨거웠을 때는요. 그런 거 없었죠. 추석 전후가 더 난리 났었거든요. 매물 없어. 왜냐면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사면 가격이 그만큼 더 오르고 매물 더 없다 그래가지고 명절 전에 막 다 어떻게든 살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명절이라서 거래가 안 되겠거니 이런 분위기로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도 14,000으로 줄었어요. 지금 느낌 오시나요? 4, 5월 달이랑 6, 7월 달이랑 8, 9월 달이랑 확 바뀌는 게 느껴지세요? 데이터로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노원구 이런 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도 12,000, 11,000건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월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약간 소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 강도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강도를 보실 때 그거잖아요. 아, 지금 그러면 에너지 있는 데는 어디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누가 좋아? 난 모르는데 우리 집은 어떤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장 강도 열으셔가지고 지금 0을 넘어선 지역이 있고 넘어서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고 하는 약간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만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냐 아니냐를 우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구별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아직 0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우리는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구나. 회복 탄력성이 좀 느린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송파는 100이 넘었어요. 사실 상승장에서도 100을 넘으면 열기가 엄청 뜨겁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상반기에 지금 10월인데 송파가 시장 강도가 물론 이전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100이 넘어선 상태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자랑 매수자랑 이제 밀당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0에 못 미친 지역이 있잖아요. 중랑구, 도봉구, 농원구, 종로구, 구로구 가보세요. 분위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냥 그래. 요새 하락장이잖아. 요새 돈 없어서 사람들이 거래 못해. 이사철 됐으니까 좀 좋아지겠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마포는 아니라니까요. 마포는 매물 없어. 가격 올라갈 거야. 빨리 사야 돼.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에 같은 시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후에 회복장이 있을 때 먼저 올 지역, 아닌 지역. 그래서 지금 사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 마련할 돈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급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할 돈을 마련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조금 요새 상생 임대주택도 아직 받고 있잖아요. 제도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갭으로 지금 분위기 좋은 지역에 하나 사놨다가 나중에 그걸 팔고 나중에 갈아타는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급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저점 대비해서 가격이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경우 또는 지금 현 시세에서 최소한 20% 이상 싸게 받을 수 있는 경매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딱히. 근데 전세는 어때요? 봐봐요. 매매 시장 강도는 제일 높은 송파 116이에요. 전세 시장 강도는 송파 18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어때요? 거의 다 100에서 넘어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 시장 강도보다 전세 시장 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세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세를 알아보고 뒤로 가지 않는 게 훨씬 전세 보증금을 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후에 0보다 밑에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5개였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얘는 지금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00 언저리에 있는 지역들이 훨씬 많고 그런 애들은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보세요. 그나마 매매 시세 증감률로 봤을 때 경북 보려면 위에 없고 밑에 있어서 이걸 내려온 거예요. 위에 잘린 거 보이시죠? 데이터를 내려온 거예요. 내려야지 대구가 보여. 안 내리면 대구가 안 보여. 왜냐하면 매매 시세 증감률 쓸 때 마이너스 밑에 있으니까. 그나마 최근에는 증감률 좋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기 끼면 여기에 지금 그래도 몇 프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려고 하면 이걸 스크롤을 내려야 돼서 제가 그걸 캡처해내라고 밑으로 내린 거예요. 대구 어때요? 지금 전국 제주 그 다음으로 대구인데 마이너스 3.31%로 아직도 매매 시세 좋지 않고요. 전세는 더 안 좋아. 마이너스 8.51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10월까지로 10개월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8.5%면 거의 1% 조금 안 돼. 0.9, 0.8% 정도의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1%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0.8, 0.9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사실 진짜 뭐 수성구, 범어동 막 완전 좋은데 막 핫한데 그런 데는 완전 1급지의 1군 단지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그냥 급매물을 노려볼 생각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서 전저점 대비해서 가격 위주로 그냥 물건을 계속 본다는 위주로 미리 본다고 하면 그런 건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 지금도 이르다. 울산도 봐보세요.
아직도 마이너스 0.59예요. 물론 평균가기 때문에 좋은 애들은 뭐 남구 이런 애들은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 아니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에 가려면 쉽지 않고 울산도 전세가 어때요? 마이너스 7%예요. 7.4%. 아직도 좋지 않다는 거지. 최근에 뭐 울산 좀 좋아졌네 어쩐네 말 나왔지만 사실 상반기에 수도권도 좋아지고 수도권이 좋아진 것만큼 그거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지방도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지. 그리고 경상남도도 조금 좋아졌잖아요. 부산, 창원 뭐 이런데. 조금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매매가가 마이너스 1.8. 전세는 마이너스 3.43. 그나마 울산이나 대구보다는 그래도 경남이 나아요. 경북도 최근에 포항이나 이런 쪽엔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경북, 포항 이런 애는 하락장 오기 전부터도 워낙 힘들고 마피 뜨고 막 이랬던 지역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미리 빠졌던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빠진 양이 적어서 티가 들 나는 거지 확 분위기가 좋아진 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 강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서울 넣어놨어요. 서울 분위기랑 울산, 경북, 경남, 대구, 부산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봤을 때 서울 지금 시장 강도 좋을 때 44란 말이에요. 지금 44. 근데 울산 10, 경북 5, 경남, 대구, 부산은 마이너스예요. 아, 부산도 안 좋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핀셋으로 그 하나의 단지 자극적인 것만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서울이 지금 이 정도 에너지였을 때 44인데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거는 아직 지방은 서울에 미치기는 서울의 좋아진 분위기랑 비교하기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속으면 아직 안 된다. 하락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걷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 시장 강도도 보면 어때요? 서울이 100이에요. 근데 경남, 부산, 경북, 울산, 대구 마이너스 8, 20, 25. 대구는 마이너스 73이에요. 공급 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지 아직도.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매매가를 자극해줘야지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전세 살다가 이제 매매로 건너가 볼까라고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극받을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시기에도 전세 대란이 이제 계속 전세난이 심해지거든요.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이게 점점점 심화되면서 막 대책을 내라, 막 마라, 막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해소가 안 돼요. 민간 건설사가 우리나라 와서 지어질 그 토양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잖아요. 하락장이고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이나 이런 걸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매매가가 떨어져서 이게 올라올 때까지 그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극이 되는 상태로 꽤 오래 갈 텐데 지금 그 분위기에서 봤을 때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이럴 때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전세가 너무 갑자기 또 막 올라가니까 그럼 내 집 마련하자. 내 집 마련해라. 내 집 마련이 타이밍이다. 이런 또 뉴스가 막 자극적이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왜냐하면 매매가는 계속 이제 저점을 찍고 내가 메리트 있는 매매가가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하면 이후에 회복해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나는 내 집 마련할 때 다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내면서 좀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게 봤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이 2024년 2월 1일에 평균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면 약간 올라갔어요. 진짜 시장 강도가 44 정도일 때 정말 요만큼 정도 올라가는구나. 데이터상에선 정말 미미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은 어때? 시장 강도 마이너스였잖아요. 하락의 폭이 줄고 그나마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유지되나 정도인 거지 서울이랑 지방의 분위기 차이가 나는 거를 매매가 평균가 움직임으로 차이를 아실 수 있겠어요? 또 서울은 약간 올라간다는 분위기인데 지방은 천천히 내려간다라는 분위기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방은 미분양이 막 쌓이네, 어쩌네, 힘드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지방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은 아직까지 또 안 줬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는 좀 뭔가 주지 않을까. 2월달 총선 카드. 총선 카드로 뭔가 주지 않을까 할 때 수도권보단 지방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명확하잖아요. 수도권은 최근에 상반기에 분위기 좋아지니까 해주겠다는 거 내려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10월에 보면 봐보세요. 서울은 평균가가 3,632에서 3,729로 올랐어요. 네. 근데 부산은 1,260에서 1,252로 오히려 소폭 8만 원 정도 떨어졌죠. 근데 경북은 그래도 602에서 608로 6만 원 올랐어요. 평균가. 6만 원. 울산도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935에서 952로 소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위기 차이가 나는지 이걸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최근에 전세 매물 없다, 뭐 전세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방은 아직도 전세가 올라가는 건 조금 아직 좀 요원한 분위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전세 매물이나 에너지 뜨거웠던 건 수도권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셔서 지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 색깔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어때요? 상승장했을 때 거래량 분위기랑 최근에 23년도에 거래량 늘어난 거랑 어때요? 미미하죠. 진짜 얼마나 미미한지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서울도 지금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어때요? 서울이 그나마 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경남이 거래가 2,000건 정도 됐는데 사실 경남이 지역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2,000건밖에 안 됐고 월평균 거래량이 6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월평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100% 전후가 돼야 되는데 그거의 반 정도에서 조금밖에 안 됐다는 거지. 부산도 최근에 좀 어쩌나 했는데 49%밖에 거래 비율이 안 올라왔어요. 대구는 67%. 그러니까 아직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2011년, 12년 이때 진짜 금융위기 하락장 정말 심각할 때 그나마 지방은 좋았다라고 하는 거래량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얘가 좋아져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안 좋은 시기를 지금 그쵸. 겪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이 거래했어. 이때 에너지 여기 원래 나눠서 평균가로 나왔던 에너지를 여기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쌓일 만큼 에너지가 쌓여서 다시 요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지. 호랭이님 당장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왜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돈을 모아야지 또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야. 이미 쓸 만큼 여기 살만한 사람들 이미 다 여기 샀다는 거야. 땡겨 썼으니. 땡겨 썼으니까 다시 집을 살려면 그걸 내 호주머니에 돈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시간이 얼마 걸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정말 장미빈 인생으로 너무 상승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매일 밤 기도해요. 회복장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빨리 오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후에 거래량을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쌓으려고 하면 그 큰 흐름,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이는데 오래 걸렸고 하락장의 그거를 다시 상승장으로 꺾으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모으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데이터를 보면서 든다는 거죠. 대구가 최근에 조금 22년도 하반기에 매물이 조금 줄면서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반짝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대구 가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범어랑 수성 이렇게 좋은 애들은 벌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 어때요? 24년도 똑같이 수도권 좀 좋아진 것처럼 대구도 조금 거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시 좋아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매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어때요?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대구. 미친 듯이 전세 매물량이 증가하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된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얘도 거래가
이전에 비해 많이 된 거죠. 네. 똑같이. 그러니까 대구도 패턴은 비슷해요. 광역시들은 수도권이랑 패턴은 비슷하게 가. 그렇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거래 뭐 상승하는 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최근에 또 어때요? 주춤하죠. 주춤하면서 원래 서울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증가한 것만큼 내려왔는데 대구는 증가한 거에서 지금 3칸인데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네. 3분의 2만큼의 전세 매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전세가가 올라와 주면서 매매가를 자극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거래 전세 매물량을 그러면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비율이 어떤가를 보려고 또 이 수치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온 수치가 매물량이 16,000건이에요. 근데 거래는 3,000건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물건 대여섯 개 중에 전세 거래 1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울은 한두 개, 두세 개 중에 1개 됐잖아요. 근데 대구는 대여섯 건 중에 1건이 되는 거니까 거래 회전 속도라던가 수요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이제 보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차이를 확인을 하시면 좋고 지방. 대구 얘기한 김에 지방 얘기하면 지금 부산이랑 아까 쭉 봤었잖아요. 세종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져서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다가 다시금 분위기가 조금 꺼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울산 아까 다 봤으니까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잖아요. 네. 대전이 또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대전, 세종, 서울 분위기 좋은 애들이랑 분위기 안 좋은 애들이랑 비교하려고 이렇게 비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좋은 대전은 좋잖아요. 62, 대구 13, 전남 19, 부산 24 이런 식으로 안 좋고 이거는 전세 시장 강도 세종 188, 서울 100 이런데 우리가 광역시급 말고 충북, 전남 뭐 이런 애들 보면 어때요? 그냥 똔똔 네. 소강 상태 이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격 순위를 보면 최근에 세종도 반등을 했고 서울도 반등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정북, 경북 이런 애들 봐보세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광주가 조금 올라왔네요. 나머지는 그냥 보합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고 얘는 전세예요. 전세 거래 금액을 보면 똑같이 대전, 서울은 전세가가 고개를 들었다라는 게 확연히 보이죠. 근데 나머지는 뭐 그냥 잘 안 보입니다. 보합을 유지하는 거. 연두 색깔은 세종이잖아요. 서울, 대전, 세종 빼고는 뭐. 그냥 떨어지지 않는 정도, 조금씩 좋아지는 정도로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거든요. 네. 리치고 데이터인데. 네. 지역입니까? 네네. 전세 매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주냐에 따라서 향후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빠르게 오를까, 전세 매물이 어떻게 전세 시장이 바뀔까를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국 단위로 분기, 최근에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분위기상 전세 매물이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북이에요. 전북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주. 그쵸. 전북하면 전주죠. 네. 그렇게 했을 때 33%가 지금 줄었대요. 분기로. 그렇게 했을 때 거래는 1657건이 거래됐는데 매물이 2969건이래요. 물건이 한 개, 두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슉슉 빠져나가는 느낌인데요? 시장 가면은 전세 매물 없어요라는 단지도 많고 가보면 한두 개 있는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평균이 한두 개. 두 개도 안 되죠, 지금. 한 개 또는 1.5개. 그러니까 매물 고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거를 2020년 임대차 3법이 발동되고 나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나서 그때 막 가위바위보 하면서 줄 서가지고 전세 거래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떤가를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안타깝게 매매 매물량 집계는 21년 이후부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세 매물이 이렇게 22년도, 21년도 한참 안 좋았을 때랑 매물량이 비슷해지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안 좋았던 시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럼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고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유망 지역으로 전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가장 최근에 월별로 지난달 대비 가장 전세 매물량이 많이 줄은 데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세종은 오히려 전세 매물이 7% 증가했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종이 조금 다시금 전세 매물량도 증가하고 매매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종이 7% 전세 매물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세 매물량이 어때요? 바닥을 찍고 가다가 지금 고개를 들었잖아요. 네. 매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한 달 만에 증가한 게 7%야. 근데 9월 달에 거래량이랑 매물량을 봤을 때 거래량은 1248건이고 매물량은 2200이면 어때요? 2건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쏙쏙 빠져나가는 느낌. 그쵸?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세에 매물이 막 쌓여가지고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이걸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7% 가지고는. 네, 그러면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매물이 물건 한두 개당 거래가 1개 되는 수준에서 세종이 얼마나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갔냐를 확인하면 추후에 전북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특히나 투자를 열망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에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경매를 하더라도 뭐 바로 금매로 팔 수도 있지만 안 팔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이후에 이제 회복장이 왔을 때 내가 그걸 판다라고 하면 갭을 최대한 줄이고 싶잖아요. 투자금을 줄이고 싶으면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올 지역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챙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이렇게까지 보면은 분위기가 또 이렇게 뒤에 또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왜 지방장이 좀 먼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에 우리가 상승장이 한 7, 8년 됐었잖아요. 그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실수요의 가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실수요가. 난 전세 요만큼 가치 내고 살 거야 라고 인정한 그 가격이 그 매매가 대비 얼마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를 평가한 게 이 지수예요.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 그러니까 매매가가 100이야. 그럼 전세가가 얘는 70%만큼, 서울은 70%만큼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7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대신에 반대로 이거를 7년 동안의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로 보면 경북은 5% 플러스예요. 저평가. 그쵸? 경북은 5% 오히려 얘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얘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경북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북도 2%로 플러스고 경남도 1%, 강원도 0.52%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이 수도권은 고평가되어 있지만 지방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후에 규제가 좀 완화되면 지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전국 불장이 오기 전에 수도권은 막 뜨거웠어요. 근데 지방장은 천천히 올라오는 와중에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은 다 무르익어서 막 정말 꺾일 때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지방이 남은 에너지가 그 해소가 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사실은 지금 원래 지방이랑 수도권은 이원화되어 있다가 지금 만났다가 다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원했을 때 수도권 장보다는 지방이 먼저 갈 확률이 좀 더 높겠다라는 전제가 이제 지방장이 먼저 안 좋으니까 규제 완화를 먼저 풀어줄 거고 전세 대비 저평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이 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안 좋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일자리 증감률을 보면
지금 세종이 13%, 경기 8%, 충북 7%, 대전 7%, 충남 7%, 인천 7%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세종, 충북, 대전, 충남 이런 애들이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군구로 나눠보면 성남, 수정구, 포항시, 북구, 연수구, 평택시, 하남시, 오산시, 광양시 보면 광양시가 있죠. 지방에 네. 19%예요. 네. 지방의 북구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하락장에 봐봐요. 학군, 호재 이런 요소가 하락장에 안 좋으면 다 영향이 없으면 다 빠져요.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요소가 일자리예요. 생활비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일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관련된 직주근접의 지역이나 이런 데만 살아남고 하락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쪽이 먼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요소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고 지방이 어떤 지역을 가리고 단지를 가릴 때 이런 일자리 요소가 충분히 받쳐주는 데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줄을 세우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줄을 세우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네. 네. 어떤 파트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보면서 패턴이랑 그 지역의 특징을 알면 사실 데이터만 보고 결론을 딱 내리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딱 어느 하나만 보고 그럼 여기가 이게 아니네. 좀 복합적으로 좀 상황을 그쵸.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수도권 보는 사람이야. 근데 향후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일자리 수가 좀 증가하면서 여러 요소 교집합이 좋은 요소의 교집합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긁어 모으는 거죠.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는 딱 그 나온 지역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나중에 했을 때 먼저 갈 지역, 수도권은 누구, 지방은 누구가 저는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지방을 준비를 해왔네요. 알겠습니다. 전주 신축 아파트 매도에 대한 고민도 신축 아파트 있으시네요. 에코시티 쪽인가? 전주 보면 시장 강도가 얘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와서 0을 넘어서긴 넘어섰어요. 이제 시장 강도가 이쪽이잖아요. 시장 강도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이제 0 근처에 왔어요. 근데 보시면 매매 시장 강도보다는 마지막에 전세가 더 많이 빠졌지만 전세가 더 이렇게 올라온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전세 시장 강도가 26이잖아요. 매매 시장 강도 21이고 그러니까 네. 전세가 더 좋은 거예요. 전북도, 전주시도. 근데 매매가는 여기서 761로 저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779로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더 뾰족하게 그러면 최근에 거래가 돼서 많이 된 애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을 보면서 동별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전주시 완산구 에코시티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위쪽. 위쪽 에코시티가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송산동 여기로 보면 신축 아파트들의 분위기를 보려면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변동을 좋은 건 좋고 안 이렇게도 볼수 좋은 있구나. 좋은 건 좋고 안 좋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지. 그나마 얘가 좀 올랐는데 그러면 왜 올랐나 보면 매매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네요. 그죠? 그 얘가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을까 보면 가격이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다른가? 이걸 한번 봐야겠죠. 얘가 4.9억이고 33평이 5.2억이에요. 어때요? 싸죠? 싸네. 그러니까 얘가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기 34평이 5억이기도 하고. 네, 그죠? 5억 2천, 5억 3천, 5억 4천 이렇잖아요. 근데 4억 9천인데 얘는 입지가 다르잖아. 얘는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애고 얘네는 에코시티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가 그 상업시설이 있는데 여긴 뒤쪽이니까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평형대라고 하면 여기가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 얘가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올라와서 4억 9천인 거잖아요. 내려왔을 때는 3억 5천까지 내려갔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그래서 여기 어쨌든 여기 6월달 23년 6월에 3억 5천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몇 건 거래 안 됐는데 바로 가격이 튀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송천동 2가 거래량. 아, 그러네. 별로 없죠. 위에 없잖아요. 네. 그 아까 신축들이 안 와 있잖아요. 동안일 이런 애들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얘네는 입지가 완전 좋은 그 구도심 네, 구도심에 구축. 딱 그 가운데 딱 박혀 있는 애고 이 완산구 서신동 얘 이편하면서 얘도 이번에 신축 중에 서신동이 이쪽에 구도심의 인프라 좋은 애 중에 신축이고 네. 독진구에서 찾아야지. 음. 근데도 없어요. 완성동, 법조타운, 에코타운 쪽에는 없고 송천동 2가 에코시티 여기 좀 있는데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또 유심하셔서 보셔야 될 게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만 봐봐요. 그러면 이때 그나마 송천동 2가 이쪽에 거래가 됐고 에코시티 거래됐고 여기를 7월 1일부터 최근 걸로 바꿔서 보면 어때요? 신축이 앞쪽에서 조금 거래됐다가 이제는 신축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니까 그 밑에 입지가 좋으면서 준신축이나 구축에서 가격이 저렴해진 애들로 지금 거래 건수가 바뀌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전주에서 신축이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거래가 많이 된 애들은 입지 좋은 애, 거래 가격 싼 애, 이런 애들 위주로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년 상반기에 수도권의 매수세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인데 가격이 안 싸졌어. 거래 안 돼요. 가격 싸진 애만 거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딱 사람들이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것만 거래하고 거래 조금 있는 거는 그냥 안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그거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동폭 있는 애들을 보면 올해 들어서 분위기 좋아진 애들로 보면 어때요? 지금 그나마 입지 좋고 신축인 애들이 들어있는 애들이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만성동도 볼까요? 만성동도 최근에 신축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여기가 에코시티보다 만성동이 더 전주는 조금 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도 이쪽이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대장이죠. 이쪽이 사실. 만성 법조타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에코시티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혁신도시 이쪽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거에 배후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동도 여기 서신동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냥 신축을 원해서 가는 구축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메인 이제 기존의 짱짱한 실수요를 받쳐주는 곳 그리고 신축을 원하면서 이제 혁신도시 개발되면서 같이 있는 신축들이 몰려있는 요 완성동, 준동 여기 그리고 최근에 전주도 제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임장을 갔을 때 느낀 건데 이 전주는 약간 특성이 있어요. 서신부터 에너지가 쭉쭉쭉 천천히 내려와서 네. 여기 평화동 밑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가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막상 가보면 여기 평화동에도 여기에 있는 여기 아파트들이 준신축이면서 인프라도 괜찮아요. 근데 위에 있는 그 수요들이 요 밑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수요의 움직임의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역적인 특징을 보고 뭐 매도를 고민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올해 상반기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에너지의 크기도 확인하시고 그 매수세가 붙은 그 특징을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밀당은 안 되고 마음을 접던지 아니면 이번에 팔든지 아니면 다음에 팔 걸 고민하던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매물 하나 더 내놓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가격에 내놔보고 수요가 붙는 거 봐서 설마 이 가격 언저리에도 안 팔린다 그러면 다음에 팔 생각하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전세가 오른다. 앞으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승시키면서 기회가 생길 텐데 그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3년 10월에 지금 역전세난이 이제 뭐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더 오른다. 그리고 수요 늘고 이제 매물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가속
된다라는 뉴스가 떴잖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가장 많이 뜨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2009년 9월 달에도 똑같이 떴다는 거지.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전세 대란. 그리고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새에 14% 전세가가 올랐다. 그리고 이때도 전세난이 한강 이북으로 확산됐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전세난이 있다가 강북까지 확산이 되는 순서가 지금 전세의 모습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뉴스로 비교를 해서. 그런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집주인이 부르는 게 시세라고 해서 전세 구하기 어려워지고 우리가 임대차 3법으로 갱신 청구권 쓰고 뭐 이것저것 제약이 많이 묶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또 2010년도에 전세난이 심해지니까 1년 단위 전세 계약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2010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원래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와서 계약하려고 하면 우리 1년 단위로 계약하자. 근데 상해법에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지만 특이하게 1년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막 그 임대차 3법 할 때 5% 올리는 것도 협의하면 가능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 집주인이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까 1년 단위로 전세 재계약이 유행처럼 번져서 전세로 살고 있는 회사 노모 씨는 최근 집주인이 1년짜리 전세를 원하니까 그걸 재계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 수요 급증에 입주장이 있는 신축 아파트 사전 예약. 그리고 이때도 2010년 전세 대란 내년에도 또 대란이 온다. 전세 선점 경쟁 막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추후에 나타날 텐데 그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시퍼렇죠. 시빨갛죠. 2010년, 11년. 네, 이때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 정말 전국 불장이고 정말 뜨겁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거든요. 시뻘건 이 모습. 이게 전세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때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 사이로 막 팡팡팡팡 전세 가격이 뛴 거네요. 이 그쵸. 숫자로만 보면. 네, 근데 봐봐요. 사실 보합일 때도 조금씩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시뻘겋게 0.8, 1 정도 오른다고 하면 이게 진짜 이 주황색이다 못해 시빨간 이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세가가 진짜 막 주마다 달마다 진짜 쭉쭉쭉 올라간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쭉쭉쭉 강조하시네요. 네네. 쭉쭉쭉. 사실 이거 보면 가슴이 설레요, 이제요. 다시 그 시기에 오겠구나.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죠. 사실 매매가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면 솔직히 좋은 말씀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전세는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거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대 광역시 옆에도 있어요. 6대 광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대 광역시도 같이 전세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장도 이렇게 전세 집값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공부만 해야 되나? 그럼 그 막상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2023년 9월 21일 따끈따끈하죠. 그러네요? 한 달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게 낙찰 받은 거예요. 수원이고요.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수원시 영통구. 수원의 메인이죠. 영통구의 메탄동, 구도심. 영통구의 구도심, 광교에서 차로 5분, 10분 내로 이동 가능한 동네예요. 지도 보면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현대 힐스테이트. 우리 지난번에 머리 휘청이면서 촬영했던 메탄주공 4호단지 영통 2구역 재건축됐던 아파트 기억하세요? 네네네.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주 수요 받았겠죠. 그리고 걔가 입주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을 견인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옆에 있는 단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감정가가 8억 7,300만 원인데 낙찰을 5억 9,90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 싸게 받은 거죠? 1억 4천 싸게 받은 거예요. 실거래가를 까봐야 알겠지만은. 그죠? 이거 감정가 대비. 시세 대비는 그럼 아니요. 뭐냐 6억 하면 아니죠.
감정가 대비로는 2억 7천만 원 싸게 받았어요. 2억 8천 정도. 근데 이제 이 당시 실거래가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얼마 수익, 현 시세 대비 얼마 수익, 이걸 차이겠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0년도에 막 규제 완화 대책 이런 거를 막 해요. 그래서 829 대책이 나오는데 이때 이 대책으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경매에 뭉칫돈이 몰린다는 뉴스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점점 이제 경매 시장이 좋아질 건데 지금 현 시세가 얘가 7.4억이에요. 실거래가를 떠보면 지금 7.4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떠봐. 띄워보면 7.4억까지 있고 전고점이 얘가 10억까지 찍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고점. 우리 한참 좋을 때 2021년도. 전저점은 23년 5월에 찍었는데 6.5억에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감정가 대비는 2억 7, 8천 싸게 받은 건데 그건 2022년 타경이니까 감정이 좀 높은 가격이 된 거죠. 전고점 가격으로. 네. 근데 지금 실제 거래된 가격이 7.4억이에요. 낙찰이 5억 9천 9백이면 6억 정도 됐다고 하면 한 1.5억 정도, 1.4억, 1.5억 정도 수익이 된 거죠.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는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가서 사면 7억 4천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경매로 낙찰 받으면 6억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1.5억 싸게 받은 거지. 그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저점을 가져온 이유는 얘가 전저점이 6.5억 찍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부동산의 하락장이 왔어. 그래서 조금 더 떨어졌어. 그러면 10% 20% 빠진다고 뭐 했을 때 1.5억 여유 있다는 거지. 1억 떨어져도 그래도 손해 아닌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이나 그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다주택자 지금 경매에 들어오기 아직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은 가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다주택자 들어오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매했을 때 다주택자는 조금 더 경매 시장이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겠지만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지금이 황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투자를 해서 막 이것저것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월급 벌어가지고 역전세 맞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뭐 1000대기, 2000대기라도 해서 자산 운용해서 이걸 굴려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내년에는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속속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내가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깡패예요. 현금 들고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회복장 올 때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이렇게 경매로 해가지고 한 3, 4개월, 4, 5개월에 한 개씩 돌리면서 지금 이거 아까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물건도 시세 대비 1억 4천 싸게 받았잖아요. 12% 취등록세 떼고 나면 7,200 떼주고 1억 5천에서 7,200 취등록세 떼고 7,800 남아요. 후랭이님 어떻게 경매 잘하는 사람이야. 한 3, 4개월 명도 해가지고 금매로 팔면 시세대로 팔면 7억 8천 남아요. 해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명도도 뭐 개꿀이지. 돈 배당 받으면 나가야 돼. 왜냐면 나가야 돼. 그리고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 그치.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 그냥 그러면 자동빵이야 얘는. 그럼 낙찰자한테 그 명도 확인서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전세가가 자기 4억 7천인데 주변이 4억 2천이야. 4억 7천 받아서 옆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전세 구하러 가면 돼요. 매교 가도 돼. 8달 거기 재개발된 거 푸르지오 막 이런 데 자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금매로 싸게 팔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 2천 빼고 5천만 남긴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찌저찌 해도 5천 이상은 남는 거니까. 그게 어디야? 전세 매물이 지금 1도 없기 때문에 전세로 해도 되고 매매로 해서 안 팔리면 뭐 1, 2천 더 싸게 줘가지고 내보면 돼요. 그럼 수익 남는다는 거지. 괜찮지 않아요? 한 3, 4개월 고생해서 5천 준다고 아마.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3, 4개월. 그래도 경매 계약가 허들이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짜증이 나지. 조금. 폐찰 넣었다 뺐다. 입찰 보증금 넣었다 뺐다. 신한은행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맞아. 근데 이 정도면 명도 난이도 높지도 않고. 그렇죠. 난이도 0 이거는. 근데 후랭이도 이 정도면 난이도 0 이렇게 사실 저는 난이도 하 정도에서 전 이런 거면 좋아요. 명도 배당 받아 나가면서 이런 것만 해도 이렇게 쏠쏠하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명도 사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새벽 하나님 만났는데 본인은 세입자를 그 명도할 때 세입자를 안 만난대요. 얼굴 안 보고 하신대 다. 다 전화나 이 서류, 법무법인 이걸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기 시청하신 분들은 명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는 현금이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큰 거 못하니까 이후에 경매 물건이 더 많아지고 지방 규제 풀어주고 전세가 지금 아까 지방 전세 매물이 더 빠르게 줄고 전세가 올라올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갭이 적어. 뭐 비싼 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방에. 제가 아까 서신동에 아까 봤더니 동아한일이나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벌써 가격 바닥을 찍고 반등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경매로 싸게 받아가지고 전세가 높여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도 되고 아니면 금매로 팔아도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리스크 적게 충분히 내년 지방 경매 괜찮고 수도권도 괜찮고 내년은 경매가 점점점 괜찮아지고 1, 2년은 경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경매 임장을 하기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경매 활성화돼서 막 경매 임장 막 사람 몰려갈 때 가면 사거리 코너마다 막 다 이렇게 경매 정보지 들고 서 있고. 그러면 문 안 열어주거든요. 안 열어주지.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빠져서 지금 다 다이어트 했어요. 부동산들이. 그래서 10일자 복근으로 가치가 바로바로 보이니까 지금 거래되는 애, 가격 잘 가는 애, 그런 애 임장 지금 해놔야지 가치 있는 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지로 아까 보면서 여기 입지 괜찮아요 하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그럼 지금 임장 가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분위기가 약간 늘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죠, 그냥.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그러니까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르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천천히 이렇게 약간 뜨뜻미지근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바짝 임장 같이 가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게. 벌써 금세 2시간이 갔네요. 그럼요. 시간 너무 빠르다. 그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